할 거니까. 사람이 이렇게 있다면 어깨가 있고 팔이 있고 팔꿈치가 있고 손목이 있고 손가락이 있다고. 최근에 최철기 감독이 1대0으로 몇 번 이기니까 실용주의다 뭐 실학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욕이라고. 전화 못했다는 얘기거든. 근데 신기자는 뭐냐, 솔직히 굉장히 원칙가라는 거지. 원칙대로 안 하는 걸 실용주의를 별로 안 좋아해. 근데 평소에는 원칙대로 하다가 정작 시합에 들어가면 실용주의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원칙이고 당장 이제 30분 남았으면 축구를 실용적으로 해야지. 10대 축구 해야지. 그러니까 선원칙 후 실용이다. 이 순서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이걸 둘 다 중요하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이것만 이야기하더라고. 특히 아재님이 나한테 그런 식으로 계속 행동하더라고. 그래서 어느 날부터 이제 아우 이것만 강조하기 시작했어.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 이야기 안 했어. 옛날에는 둘 다 존재론과 인식론 둘 다 공부해야 된다. 그 원래 이 존재를 알려면 인식을 알아야 되거든. 근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이쪽만 선택하고 이쪽을 싫어하더라고. 그래서 자꾸 이쪽을 끌고 가려는 거야. 그래서 진리를, 이 진리가 있다면 자기네 얘기 있는 거야. 진리 맞은편에 있다고. 절대 이 안으로 안 들어가. 들어갈 생각이 없어. 아니, 진리를 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진리를 미워해. 진리라 얘기가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절대 그 안으로 안 들어가는 거지. 근데 이제 론 내리는 말이니까 자전거를 알려면 자전거를 타야지. 타지 않고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리 안으로 들어가야지. 밖에서 진리 재밌네 이렇게 쳐다보는 순간 이미 그걸 외우더라고요. 진리와 나 사이에 이렇게 관절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관절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어떤 대상이 있다고 치고 나와 대상 사이에 이렇게 관절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일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원칙 쪽을 강조하고 실용은 원칙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이 두 개 부분에서 따로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는 이제 진보와 보수, 뭐 절대성과 상대성, 대성과 소성 이걸 골고루 평등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지금 사람들하고 내가 대화를 해보면 절대 안 되더라고. 내 구조 자체가 나는 공자 싫고 노자 좋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최근에 검색을 해보니까 노자에 대해서 새로운 그 사실이 굉장히 많이 알려졌어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노자는 다 왜곡된 가짜 노자인 거지. 그러니까 장자가 나쁜 놈이야. 공자가 있고 공자하고 노자는 거의 비슷한 시대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노자는 공자를 굉장히 좋아했어. 근데 장자가 노자가 다 형님이지 어떻게 공자가 형 동생이지 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서로 적대적으로 돼서 그 중국에서 그 옛날 그 노자 도덕경 고무서가 발견됐는데 도덕경이 아니고 덕도경이었다 막 난리가 났어. 알고 보니까 덕경이 앞에 왔고 도경은 뒤에 왔다 막 지금 이제 막 이 패닉 상태에 빠져서 근데 이제 이렇게 굉장히 많이 망치를 내고 조금만 남았기 때문에 전문을 해독할 수는 없고 조금 해독한 것을 가지고 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노자는 다 가짜다. 그거는 노자와 공자를 이래 서로 대립적으로 보는 점은 나중에 만들어진 거다. 원래 노자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꾸 노자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노자와 장자를 이렇게 대립적으로 생각하는 게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고. 그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제갈량도 원래는 노자 정독 스타일이 정통파인데 삼국지연이 완전히 꼼수에 내걸서 났거든. 적을 속인다는 게 원래 적을 속이면 아무도 속이기 때문에 적을 속이는 사람은 절대 전쟁을 못 이겨. 그거는 막판에 궁지에 몰렸을 때 딱 한 번 써보는 거지. 항상 적을 속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전쟁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그 공자를 싫어하고 노자를 좋아하는 그 심리에서 왜곡되어 있다는 거지. 굉장히 많은 부분. 그냥 보면 재밌어. 노자를 이야기하면 정말 재밌어. 점점 재밌기 위해서 이걸 합리주의를 반대하고 실용주의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재미로 하는 얘기인데 진짜 재밌다 하다가 재미 들려서 슈트 육회를 실용주의자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정치패는 원칙주의자다. 그래서 노자가 공자보다 더 이 합리적인 측면도 있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그걸 왜곡해서 공자가 합리주의고 노자는 실용주의자다. 이렇게 사람들이 거짓말하기를 좋아한다. 왜곡하기를 좋아한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이해하려면 정면으로 진리 안쪽으로 들어가야 된다. 진리를 이렇게 맞은편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100% 잘못되고 마는 것이다. 진리를 바라보는 태도, 삐딱한 태도를 바꿔야 된다는 거지. 실용주의를 바라는 태도를 바꿔야 돼.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건 집단이에요. 왼쪽에서 오는 건 다 어떤 세력이고 집단이라고. 이쪽은 개인이야. 사람은 개인 대 개인으로 붙는 걸 좋아한다고. 근데 이게 일배축 이런 사람 좌파를 싫어하는데 좌파를 싫어하는 이유가 파를 싫어하는 거야. 파라는 게 사람이 뭐예요? 패거리거든. 패거리를 싫어한다고. 혼자 1대1로 붙자 이거지. 그것도 배울 만하다고. 근데 상대방 세력이 있으면 상대가 안 되니까 무조건 이걸 싫어하는 거지. 공자는 부하 제자들이 많아서 싫어하는 거야. 근데 왠지 노자는 제자가 별로 없을 것 같잖아. 그래서 구다이도 1대1로 붙자 뭐 이런 식이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 기수가 아니라 말이 되는 수가 있다. 농부가 아니라 소가 되는 수가 있다. 운전석에 앉기를 거부하고 성격으로 남겠다 이런 태도다. 그래서 스탠드라는 말은 우리말 구글에서 딱 검색해보면 알아. 언더스탠드를 언더를 딱 검색해보면 구글에는 이렇게 책상을 그려놓고 밑에 애가 들어가 있어. 이걸 언더라는 거야. 책상 밑에 여기 애가 어떻게 들어가? 우리나라 언더를 이제 한글로 이렇게 해보면 이 밑에 애 들어가는 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말로 전치사 해놓고 언더 해가지고 딱 검색해보면 뭐 이렇게 해놓고 여기는 언더다 이렇게 되지. 근데 영어를 보면 다 뭐 어디가 들어가 있어. 들어갈 수가 없어. 도저히 들어가 있어. 이들 구석에 들어가 있어. 어떻게 사람이 자꾸 이제 언더라는 게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그 건물이 있으면 옛날 서양에는 이제 건물과 건물 사이에 이렇게 다리 같은 게 있다고. 이 밑으로 이제 소가도 밑으로 들어가는 걸 언더라고 그러대요. 언더는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야. 안으로 들어가야 언더라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언더는 이 밑을 자꾸 언더라 그래. 밑에 못 들어가. 밑에 어떻게 들어가? 그렇게 되었으니까 들어갈 수 없어. 자꾸 이 밑을 언더라 그러는데 영어로는 밑이 언더라고. 근데 언더라는 개념이 영어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본다고. 제목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방향 자체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 언더라는 말이 그 진리를 설명하는데 굉장히 좋은 단어다. 진리의 속으로 들어가야 돼. 자기와 진리가 하나가 돼야지. 밖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이미 이렇게 되고 만다. 밖에서 바라보고 되고 이쪽은 안으로 들어가서 한 팀이 되는 된다. 근데 이제 이건 언더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영어 단어들은 자기를 동적 상태에 둔다고. 우리는 자기를 정적 상태에 두고 그걸 관찰하는 거예요. 근데 영어는 자기 움직이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으로 굉장히 달라. 이건 인간이고 인간의 반대편에 뭐가 있냐면 자연이 있다. 이렇게 배치를 시킨다는 거지. 근데 인간의 몸통, 어깨, 팔 이렇게 점점 갈수록 구체화된다는 거지. 마찬가지로 조금 더 인간을 구체화하면 학문 혹은 지식이 되는 거지. 그걸 조금 더 구체화하면 수학이 되는 거고, 수학에서 조금 더 구체화하면 기하학이 되는 거고, 기하학에서 조금 더 구체화하면 구조론이 되는 거고. 이쪽으로 갈수록 살이 붙어, 그쪽으로 갈수록 뼈가 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학문이 몸통이고 수학은 어깨고 기하는 손목이고 구조론은 손이다. 이렇게 점점점 더 구체화된다는 거예요. 점점점 살을 제거하고 뼈가 남는다. 그럴수록 오히려 더 보편성을 가진다. 그래서 그럼 이 반대되는 건 뭐냐면 제일 이쪽이 큰 덩어리가 자연, 자연을 조금 더 구체화하면 존재, 존재를 조금 더 구체화하면 사건, 사건을 조금 더 구체화하면 에너지, 에너지를 조금 더 구체화하면
최근에 이제 중첩이라는 단어를 쓰게 됐는데 옛날에 이제 구조론은 질을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인간과 자연이 대칭되고 학문과 존재가 대칭되고 수학과 사건이 대칭되고 기하학과 에너지가 대칭되고 구조론과 중첩이 대칭된다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간과 자연이라는 근본적인 대칭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대칭, 인간에서 학문으로, 자연에서는 존재로, 사건으로, 에너지로, 중첩으로 계속 구체화된다. 이쪽도 학문에서 수학으로, 기하학으로, 구조론으로 자른다. 이건 역으로 말하면 인간의 학문이 포함되고 학문에 수학이 포함되고 수학에 기하학이 포함되고 기하학에 구조론이 포함된다. 다시 말해서 구조론은 기하학에 포함되는 어떤 부분이다. 그런 얘기고 마찬가지로 자연의 존재가 포함되고 존재의 사건, 사건의 에너지, 에너지의 중첩이 포함된다. 이래서 포함관계라는 포함하면 제일 위에 뭐가 있냐면 중첩. 옛날에 질이라고 하던데 질이라고 하니까 사람도 좀 개념이 안 쓰는 것 같아요. 중첩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입체, 각, 선, 점 이렇게 점점 앞쪽으로 내려갈수록 구체화된다는 거죠. 질, 입자, 힘, 운동, 양으로 구체화된다. 또 우리가 생각하는 점, 선, 면, 입체 이런 거는 그 눈으로 본 거라고. 눈으로 보면 이미 왜곡이 돼 있다. 인간과 자연 사이에 관절이 들어갔기 때문에 눈으로 본 거는 이미 왜곡돼 있어. 그럼 뭘 가지고 해야 되냐면 이 에너지를 가지고 해야 돼. 에너지 중첩을 가지고 해야 된다. 중첩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를 둘이 서는 것이다. 그 하나를 둘이 서는 것은 이렇게 옆으로 딱 펼쳐놓으면 이게 대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한쪽을 잘라버리고 한쪽으로 몰아놓으면 각이 되는 거고 또 반을 잘라버리면 선이 되는 거고 선을 잘라버리면 점이 된다. 간단해. 그냥 그 반식적인 토막을 치면 돼. 그러니까 입체가 중첩이 뭔지 구조의 질이 뭔지 잘 밀도가 뭔지 이해가 되겠다 싶으면 그냥 이걸 토막 치면 된다고. 그래서 두 개의 입자를 대칭시키면 그것이 중첩이 된다. 그 두 개의 입자가 어떻게 들어오냐면 그 양자론을 배우면 돼. 그 안에 이미 다 두 개가 들어간대. 양자 아저씨들 다 그렇게 얘기했어.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아인슈타인 아저씨 조지면 되는 거야. 다 스티븐 호킹 박사 이상한 얘기를 퍼뜨려서 그렇기 때문에 그 아저씨한테 따지라고. 하여튼 에너지는 하나의 공간에 무한대로 들어간다. 지렛대를 생각하면 지렛대를 가지고 계속 그 에너지를 가하면 하나의 점 안에 에너지가 무한대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크기라는 것은 인간의 몸뚱이를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 우주 전체를 보면 인간의 몸이라는 것은 전체의 0.0000 이걸 이렇게 찍고 1밖에 안 돼. 다시 말해서 인간의 면적이 요만큼이라고 치고 거기서 인간의 물질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작다. 거의 없다고 해요. 같은 원리로 이 옛날에 많이 얘기했던 규고 중성 이게 뭐 장하고 콤파스하고 곱사의 주는 그 수평이나 저울과 똑같아요. 원리는 저울로 봐야 돼요. 이 얘기 역시 뭐냐면 우리는 숫자를 1, 2, 3이라고 치는데 1, 2, 3이라는 건 뭐냐면 자에다가 이렇게 쫙 접어놓은 게 1, 2, 3이에요. 근데 이거는 직선을 떠놓고 만들어낸 거고 원래 자연에 있는 것은 콤파스라고. 이게 1이고 2번 하면 2라고 3번 하면 3, 4 이렇게 하는 거지. 이런 자에다 물건이라는 건 자연에 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연에 실제로 있는 건 콤파스밖에 없다는 거지. 콤파스밖에 없다는 건 뭐냐면 이 지팡이라는 게 없다는 거지. 지팡이 없으면 뭐가 있냐면 대칭이 있는 거지. 대칭이 정확히 말하면 중첩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은 1부터 시작해서 3, 4, 5, 6, 7, 8로 나가잖아. 근데 그 어떤 애가 물 한 컵 더하기 한 컵을 한 컵인데 이렇게 우긴다고. 그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자연은 2야. 콤파스는 처음부터 2라고. 1이 모여서 2가 되는 게 아니고 2를 잘라서 1이 되는 거지. 2에서 하나 잘라버리면 1이 되는 수인데 1이 2가 안 돼. 원래 자연 처음부터 콤파스라는 거죠. 처음부터 2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에서 1로 간다는 그걸 생각해야 되고 그럼 3은 뭐냐? 3은 없어. 자연은
이진법이기 때문에 자연은 이진법이기 때문에 3이라는 건 자연은 없는 거야. 3은 그냥 인간들이 편하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고 그리고 원시인들은 3 몰라. 그래서 부족민들은 아직도 1하고 2밖에 모르는데 3은 그냥 편하게 하기 위해서 수학자들이 괜히 만들어 놓은 것이다. 자연에는 0과 1밖에 없다. 자연은 2밖에 없다. 0도 없어. 그냥 1과 1밖에 없어. 그래서 이 점의 집합이 선이 되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 선도 없어. 그냥 콤파스가 있는 거라고. 선은 뭐냐면 이 콤파스의 두 점 사이를 우리가 마음으로 연결해 놓은 게 실제로 선은 없는 거라고. 콤파스가 있으면 점이 두 개 있고 사인은 없어. 사인은 없다고. 선이 없다고 생각해. 그래서 구조론에서 말하는 점선, 면, 일체, 각은 뭐냐면 요걸 말하는 거야. 꼭지점을 말하는 거야. 콤파스의 다리가 이렇게 긴데 길게 해놓은 것은 너무 작게 놓으면 안 보이기 때문이고 이걸 계속 줄여가야 된다고. 콤파스의 만큼 작게 해야 돼. 콤파스를 계속 작게 하면 최종적으로 두 개의 점이 돼요. 사실 세 개의 점이 있어요. 이렇게 돼야 콤파스. 그게 콤파스라는 거예요. 이게 각이다. 그러니까 우리 한 개면 점이고 두 개면 선이고 세 개면 각이 되는 거죠. 점을 찍으면 점이 이건 설명할 필요가 없어. 점을 이해 못하겠다 이런 사람은 한번 맞으세요. 이걸 시간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면 선이다. 근데 시간적으로 진행한다는 건 뭐냐? 같은 것을 콤파스를 이렇게 반복한다는 거예요. 점은 이렇게 반복되잖아요. 선은 반복됐다는 말하고 원래 선은 없다는 거예요. 구조를 반복을 일단 인정을 안 하거든요. 반복되는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선은 없다. 일단 이렇게 반복되면 그것이 선이다. 이렇게 반복되다가 방향을 틀면 이렇게 선은 계수학이고 이렇게 방향을 틀면 그게 기하학이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방향을 틀 수도 있지만 이렇게 방향을 틀 수도 있고 이렇게 반복하면 그것이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다가 이렇게 방향을 틀면 이게 공간이고 이렇게 방향 트는 것을 계속 반복하면 그것이 시간이다. 그래서 이렇게 공간과 시간을 합치면 그래서 구조론이다. 이렇게 방향을 트는 것은 공간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시간이다. 최종적으로 자연에 실제로 있는 것은 딱 한 개밖에 없다고. 자연은 선도 없고 각도 없고 뭐 아무도 없어. 자연에 있는 것은 질량밖에 없어. 질량이 뭐냐면 무게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실제로 수학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지구의 중력과 비교한 상대적인 크기밖에 없다. 실시간으로 지구의 중력은 항상 크기를 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이야기하는 게 일단 뭐 한 놈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어깨가 있고 팔이 있고 손이 있고 손가락이 있어야 돼. 몇 개냐? 동그라미가 5개야. 그래서 대충 딱 보고 뭔가 동그라미가 5개다. 5개가 아니고 4개다. 이거 틀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 대화를 하는데 저 아저씨 한 얘기를 보니까 보나마나 저 아저씨는 동그라미 4개네. 그러면 아저씨 무슨 틀렸어 그런데 들어보지도 않고 틀렸어요! 들어볼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이 복잡한 정도, 패턴의 복잡한 정도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5개가 안 되면 방향성이 안 생겨요. 일단 2개가 있어야 하나의 대칭이 생기고 또 2개가 있어야 하나의 대칭이 생기기 때문에 이 대칭은 점을 같은 움직이지 않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2개는 교착되기 때문에 점 2개가 있으면 그렇게 한 개의 낙선이 생긴다고. 그럼 방향성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2개의 점 움직이지 않는 점을 연결하면 마지막 그게 보인다고. 그래서 이 무슨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말이 맞는지 틀린지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이런 정도 패턴을 가지고 그냥 말 속에 동그라미 몇 개가 재고 하나 둘 셋 해서 풀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6개 이야기해도 안 돼. 그건 중복이야. 이게 이제 그냥 뭐 5번째 점이 가속도다. 그래서 모든 이 성장하고 발달하는 조직에는 가속도가 있다. 음악에도 가속도가 있고 축구팀에도 있고 야구팀에도 있다. 그리고 딱 봐서 그게 안 보이면 가르침 틀린다. 그래서
뭐 축구 감독이든 야구 감독이든 그 아저씨가 하는 얘기를 딱 5분만 들어보면 그 아저씨 말 속에 어떤 방향성이 있는지 이거 알 수가 있고 소설을 쓰더라도 소설 속의 저울 있는지를 딱 간파를 해야 돼. 어떤 판단 기준이 있느냐. 일본 만화는 그게 아주 공식으로 되어 있어. 요즘 일본 만화를 딱 보니까 그 배틀로얄 패턴 닮은 게 많더라고. 어떤 환경을 설정해놓고 그 안에서 게임의 규칙을 만들어. 아니, 게임을 옮겨놓은 거지. 그게 배틀로얄부터 시작해서 아예 그게 하나의 정형화된 공식 같아. 그게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드래곤볼부터 시작된 얘기야. 그때부터 만화 안에서 어떤 가상 세계를 만들고 그 안에서 어떤 규칙을 만들기 시작했어. 그 일반 사회하고 상관없이 만화 안에서만 통하는 규칙을 계속 그 재밌는 건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내 중간에서 자기들끼리 회의해서 야 이거 아니다 하고 막 그 만화하고 편집자하고 뭐 모여서 야 이거 아니다 좋댔어 앞뒤가 안 맞잖아 하면서 막 규칙을 바꿔. 드래곤볼도 좀 그런 게 있거든. 하다가 안 되니까 막 규칙을 바꿔. 갑자기 4개인 출동하고 막 그래서 그 판단 기준을 정하는 거지. 네. 어떤 그 만화에만 통하는 규칙을 딱 만들어내면 굉장히 다양한 이제 상상력의 제한이 풀리거든. 그 섬에서는 사람을 죽여도 된다고? 그런 거, 야, 신나게 막, 그 악당 또 섬에만 가면 갑자기 영웅이 된 거야. 그 섬에만 통하는 영웅이 된다. 이런 식으로 그 방향성을 정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일반 사회와 다르게 그 만화에서만 통하는 그런 방향성이 있다는 거죠. 그 방향성을 만들어준 데 성공했다면 그건 이미 이제 성공한 거다. 게임을 개발하더라도 그 확실한 방향성을 딱 설정해서는 그 이미 이제 하나의 틀이 만들어졌다.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중력이란 그 지구 중심을 보도록 이렇게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화든 소설이든 그 소설이랑 주제를 투입해서 한 방향을 인물이 바라보도록 해야 된다고. 산만하면 안 돼. 대부분 엉터리 소설들은 방향이 여러 개야. 이 얘기하다 저 얘기하다가 연결이 안 돼. 다양한 인물을 투입하고 다양한 인물들이 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캐릭터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의 줄에 다 껴져진다. 한 방향을 다 바라보고 있다.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모든 이야기의 핵심이다. 음악도 그렇고 그림도 그렇다.